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오늘 처음이에요. 금방 오셨대요. 원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인데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저는 HMS 영재교육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코딩 수업을 맡게 될 앞으로 션코딩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교대 기출문제를 토대로 지금 어떻게 코딩이 수학이나 과학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과정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 건 아니고,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총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있는 A 로봇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유턴을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는 알고리즘을 짜놓은 거고요. 그리고 B 로봇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정확하게 코딩이 되어 있으면 A 로봇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유턴해서 목적지까지 될 거고, B 로봇은 장애물에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대로 코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애물이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그냥 바로 직진을 하거나, 아니면 B 로봇 기준으로 해서 A 로봇과 똑같이 유턴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일련의 과정으로 해서 B 로봇이 제대로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는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코딩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저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과목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저희가 다 배우고 나서 배우는 알고리즘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코딩이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행위 자체를 다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똑같은 기출 문제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계속 반복하기 밑에 if 장애물 감지, 제자리에서 180도 회전, 장애물 감지, 검은선 따라가기, 정지하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코딩할 때 쳐지는 그 텍스트 코드들을 코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코드를 바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저희가 알기 쉽게 의사 코드라고 해요. 그 영어로 슈도 코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슈도 코드로 먼저 작성을 해놓고 저 2번 주자가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그냥 한번 보면 계속 반복하기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자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것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장애물은 여기에 따로 없고, 얘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가거나 뒤로 이동하는 거에 대한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령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명령의 추가가 만약에 여기 계속 반복하기 밑에 2번 주자가 움직이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움직이다가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지금 도는 거죠. 유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리에서 180도를 돌고 또 장애물 감지가 됐을 때는 쭉 따라가겠죠. 근데 else는 뭐냐면 장애물 감지가 됐을 때랑 아닐 때를 가는 거예요. 장애물 감지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정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고대 영재원 문제에서도 프로그래밍 관련된 부분이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있고요. 여기는 소프트웨어 과정 활동지 예시인데요. 지금 여기 아래 과제 2번에 보면 배를 크기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5개를 그냥 작은 거부터 큰 거대로 분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이 나온 제일 큰 이유가, 이 코딩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시간은 정확하게 몇 초 이내로 동작을 하는 걸 지켜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를 분류했을 때 제일 크기가 작으면 속과, 대과, 극대과라고 하면, 이거는 5번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적인 측면에서 꽤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건 64개인데요. 방금처럼 5개만 할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못될 게 없고 이렇게 위로 하면 되는데 총 비교를 아까는 항상 5번을 해야 되는데 3번의 비교만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의 비교만으로 그 5개의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자료 구조에서 트리 구조라고 나와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그 구조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활동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게 되는 이 코딩 분야의 수업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블록 코딩 부분은 제외를 하고 블록 코딩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에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텍스트 코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C 언어랑 파이썬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자바도 있고 뭐 다른 언어들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이게 목적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제가 원장님께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코딩을 교과 과목이랑 연계해서 어떤 걸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고 거기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을 한 게 저기 왼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C 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프로그래밍 기본은 일단 언어를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중학교 교과 과목, 정보 교과 과목에 보면 있긴 합니다. 그걸 배우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프로그래밍 기본으로 빼놓고 저기서는 뭐 이진수나 십진수, 순서도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다 해서 그것을 수업에 일단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수업을 넘어서서 일단 크게 2개로 나눠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뭐 AI 관련된 쪽이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 교과 과목에 있는 과학의 코딩을 융합해서 어떤 발명품을 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 언어를 가지고 아두이노를 활용을 해서 어떤 과학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쪽을 선택을 하고 싶으면 C 언어를 선택을 하면 되시는 거고 파이썬은 되게 범용적인 언어예요. C 언어랑 파이썬의 제일 큰 차이는 C 언어는 하드웨어에 기반된 언어이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반대로 파이썬은 그런 언어는 아니라서 속도는 좀 느린데 되게 범용적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AI는 원래는 데이터 분석이 제일 먼저예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머신러닝도 할 수 있는 거고 AI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언어가 파이썬이기 때문에 만약에 AI나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파이썬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고 교과 과목에서 과학 쪽으로 어떤 하드웨어랑 합쳐서 발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C 언어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C 언어가 조금 더 어렵긴 한데 내용은 비슷한데 한 언어를 알면 다른 언어를 접근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언어를 알 필요는 없고 C 언어에서도 뒤에 가면 포인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두이노를 할 정도까지만 한다면 포인터까지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C 언어 수업을 준비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C 언어랑 그 C 언어를 통해서 아두이노 수업도 같이 준비를 해서 향후에 과학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먼저 C 언어 문법에 대해서 진행을 한 뒤에 저희는 아두이노 프리반이라고 둬서 C 언어를 어느 정도 했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친구들을 대비해서 아두이노 프리반을 둬서 아두이노로 신호등 정도를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수업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프리반을 뒀고 그리고 신호등은 LED 정도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LED 말고 다른 센서들이나 아니면 모듈들이 많은데 그런 모듈들은 이 아두이노 기초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B는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이나 AI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도 파이썬 문법을 미리 해놓으시면 뒤에는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파이썬 안에서 많은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이 모듈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 모듈을 활용을 하면 파이썬에서 가져다 쓰기만 한 줄만 쓰면 그 한 줄로 많은 분들이 작성해 놓은 함수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데이터 분석에서 쓰는 게 판다스라고 하는 데고요. 이 판다스를 조금 해서 이제 익숙해졌다. 많이까지는 아니라도 이게 뭔지는 알겠다라고 싶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이나 AI 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는 정규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특강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특강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먼저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블록 코딩도 수요가 혹시 뭐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면 엔트리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게 기초를 듣는다고 한 번에 익숙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나눠서 여기 반복 선택, 포인터는 뭐 빼도 되고요. 대열 이 정도 해가지고 C 언어 문법반을 하나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파이썬도 똑같이 파이썬은 뒷부분이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반복이나 선택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이걸 놓쳤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저 정도 하면 정규 과정에 있는 코딩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아두이노까지도 안 가도 되고 저기 C 언어까지만 해도 정규 과정에 있는 코딩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코딩에서 뭐 정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기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개설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아두이노도 방금 전에는 아두이노 하나 기준으로만 할 수 있는 기초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아두이노가 2개 이상 연결돼서 서로 통신하면서 더 큰 작품들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아두이노 심화에 관한 내용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의도 준비는 했는데요. 제가 준비를 한 이유는 제가 동작부에서 강의를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되게 그 당시에는 7주, 주 2에서 7주 과정이었는데 되게 재밌어 하시길래 이거는 나중에 자녀분들이랑 같이 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코딩 강사 과정이 또 따로 있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1급에서 3급이 있지만 이거는 뭐 선택하셔서 시험을 치시면 되는 거고, 엔트리를 가지고 코딩을 한번 재밌게 배워보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의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 번도 안 해본 친구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저도 예전에 수업할 때는 혼자 공부하는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혼자 공부하는 C 언어 이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게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아서 그냥 혼자 보면서 따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가셨네요. 네, 일단은 오늘 선생님 좀 첫 데뷔예요. 네, 근데 저분은 딴 데서 연봉이 1억이라
좀 다른 케이스예요. 저희 학원 선택해서 오신 분이에요. 직접 찾아와서. 네,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들의 미래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일단은 아까 그 코딩 책은 어머님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는 코딩 자체로는 없고요. 융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손코딩 같은데 이 수업들을 갖다가 이제 일정 인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수업들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책으로는 학생이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어요. 특히 과학하고 융합 쪽 코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그 만약에 코딩 쪽에 관련되어진 책 독서를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써야 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챗GPT, 네, 그거 한 가지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찬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챗GPT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그냥 이야기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도 해결되고요, 네, 전공도 해결되고, 네, 그리고 인문도 해결돼요. 네, 거기에 인공신경망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주 그냥 끝내주는 조합입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거 없는 질문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영재원은 그 학교하고 그 학교가 서로 교류가 1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서울대 거를 쓰시면 연대 거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거를 쓰시면 서울교대 거 쓰시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면 서울교대 거 쓰고 나서 성균관대 거 쓰려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거를 먼저 쓰시고 네 문항이거든요. 근데 그거 쓰시고 나서 서울교대 거 7문항 쓰시면 조금 더 쉽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올해는 어머님 영재원 절대 한 군데 하시면 안 돼요. 네, 2군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2군데. 3학년은 어쩔 수 없지만 3학년은 한양대하고 성균관대, 그 다음에 4학년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하고 네, 성균관대, 그리고 5학년 같은 경우는 한양대하고 네, 성균관대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영재원까지 같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진행하실 때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별도 영재원입니다. 소속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같은 서울교대 안에 있는 것 뿐이지 네, 이거는 주관사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영재원 별도 분리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서울교대 쪽에서 수학 영재원 지원하시고 네, 소프트웨어 영재원 지원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교대에서 좀 배려를 한 게 9월 23일날 그 4일날 시험을 보는데 그 전주에 예, 그 정보 활동지가 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거의 끝마무리 때 가가지고 네, 이제 그 정보 소프트웨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혀 부담이 없어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과정에 대한 그 활동지를 그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면 제가 그 션코딩 선생님 시간에 갖다 다 배정을 해놔서 한 반에 4명씩 해가지고 학생들 네, 그 활동지 하는 것들을 도와주려고 반을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께서 클래스 개설되어진 거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그냥 혼자서는 진짜로 힘들다. 그래서 애들 그 수학하고 그 다음에 코딩까지 다 하려면 힘드니까 영상과 수업 양쪽 다 연동하셔가지고 준비들을 좀 시켜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션코딩 선생님이 그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그 저희가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그 코딩 수업은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해요. 이유는 집에서 어머님들이 코딩을 모르니까 네, 이제 나중에 저도 모르니까 이게 뭔가를 하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코딩 과정 개설하면 나중에 그걸 참여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머님들 자료집에 그 있는 것 중에 영어 네, 그 자료가 있어요. 근데 영어 자료는 저희 학원 건물에 1층에 있는 그 영어 학원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유어학원의 그 부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영재 그 부원장님이 그 학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이라 나중에 영어 쪽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